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송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싸미님. 충승! 충세!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장이 네. 없으면 너무 잘 지낼 것 같은데 출장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도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네. 무더위 조심하시고. 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꽤 머리가 좋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8년간 경찰 공무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근데 단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30대 초반까지 모든 시간을 경찰 공무원에 투자를 한 거예요. 32살 때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이 길이 나의 길은 아니구나. 그래가 그 해에 교도관, 교정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네. 교정공무원은 다행히도 한 번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직도 교정에서 이제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가지고 교도관 특집으로 내 편을 옴니버스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자, 그러면 교도관 특집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정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서 교도관으로 이제 그러니까 밑에 지방의 어느 지역에 처음 주소지에 가까운 곳으로 입관을 하게 되죠. 입관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죄수들을 뭐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막 팁을 준대요. 그게 처음에 이제 교정공무원이 되면 많이 땜빵 형식으로 떠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간 뭐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쉬어야 된다.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쉬어야 된다. 이러면 그쪽으로 땜빵으로. 그러니까 습해야죠, 습해요. 떠도는 거예요. 어느 동에 근무를 서러 가게 되면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판결이 안 난 재소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교도소를 가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다고 하죠, 사람들이. 네. 구치소에서 처음 근무를 했을 때 항상 이 친구가 가면 어느 한 재소자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제 친구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교도관들도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잘못을 소위 말해서 확정이 되면 진짜 죄수가 되는 거고 무죄 판결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소자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사람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무죄로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배분들 같은 경우는 보복도 당하신 분들도 있대요. 밖에 이제 나갔다가 그 사람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 왜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냐, 나 무죄다 이러면서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아직까지 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으로. 항상 이 친구가 그 동을 땜빵을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특정 동이 있는데 그 동을 땜빵을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동에 가게 되면 항상 제 친구를 웃는 얼굴로 반기는 일반인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볼 때마다 아유, 누구누구 교도관님 오늘 참 헌칠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뭐 퇴근할 때는 아유, 교도관님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다 친절하고, 제 친구만 뭐 땜빵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야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모든 교도관들한테 다 그래요. 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 교도관이란 직업을 갖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친절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 친구가. 근데 교도관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인적 기록부를 그 앞에 이제 달린 명찰 대신 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그 번호를 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싹
볼 수가 있어요. 음. 예.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방이 강력범죄자들 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 폭행, 주치 폭행도 강력범죄라 해가지고 그 강력범죄자 방에 넣는데 이 친구가 아니 저런 사람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랍니다. 어느 날. 그래서 같은 이제 그 항상 반갑게 인사를 했던 그 교도관들한테 물어보니까 궁금하면 네가 직접 쳐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보면 니 좀 많이 실망할 건데 이러면서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고 어차피 판결받기 전까지는 일반인 취급을 하지만 그래도 강력 범죄자 방이나 이런데 그런 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궁금한 마음에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기 전에 근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무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전용 컴퓨터로 그 사람의 수본을 찍어봤답니다. 찍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남성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이에요. 혹시 성적으로요? 예, 헐. 찜질방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어. 나중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못생긴 사람한테는 있어도 안 한대요. 아이씨. 토 나올 것 같아요. 곱상하게 생겼어요. 아. 그런 친구들만 들어오면 그냥 눈웃음 살살 치면서 씨. 소름 돋죠 이거. 저 이거 듣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조금 와. 예쁘장하게 생기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 나이가 40대였는데 30대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추파를 던졌다더라고요. 아 우리 교도관님 나가면 한번 뵙고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처음 딱 발령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사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사람이 밑에 지방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남자의 어디를 만졌어요. 진짜 신체적 부위에 어디를 만져가지고 연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간 사건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죄는 받았는데 여성을 만약에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분명히 2년 이상에서 5년 사이로 나왔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법령으로는, 네. 재판 기록으로는. 근데 요즘은 죄가 무거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년, 4년 정도 나왔을 건데 남자, 동성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갔다 하더라고요. 전자발찌 그런 것도 없었대요. 여성이 아니라 동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 벌은 벌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이 동성 건드는 거는 죄가 굉장히 가볍다. 그리고 합의도 봤어요. 만약에 합의를 안 봤다 그러면 징역 8개월 그대로 눌러 앉았을 건데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가 좀 컸겠네요. 합의가 크죠. 아무래도. 야, 첫 이야기부터 정말 소름 돋았네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친구가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병아리치는 벗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3년이면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경남 쪽에 마산보다는 조금 윗지방에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그쪽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교도관 그 계급을 보면 잎사귀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2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승진을 해가지고 잎사귀가 3개가 됐어요. 저희는 닭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닭발처럼 생겼어요. 네. 그 친구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니까 공장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이 공장이 말 그대로 이제 교도소 내에 있는 작업장을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은 형이 확정된 재소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이제 다시 적응할 수 있게 교정교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작업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이제 좀 성적도 우수하고 그 근무 그것도 좋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공장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공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공장에 총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총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역 내에 모든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큰 사건 사고가 없는지 교도관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총반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 감독하고 그걸 이제 교도관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죄수인 거죠. 예, 어쨌든 죄수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재소자들 뭐 급수를 나눈다 하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뉜다 하는데 4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총반장은 당연히 1등급이겠죠. 그 사람은 근데 무기징역이더라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온대요. 교도소 내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60대 정도 되는데 총반장 역할을 잘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일을 편하게 했죠. 이제 총반장이 무슨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이 그거 잘 다스리고 공장도 자기가 이제 굳이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이 사람이 관리 감독을 다 하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역 내에 교도관 이제 선배들도 있을 거고 계급이 높으면 이제 선배라고 다 부르니까 뭐 형 동생하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러 나갈 때도 아예 총반장한테 맡겨버리고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총반장이라는 사람이 구역 내에서는 굉장히 뭐 총망 받았다 가지고 저 사람은 조금만 더 살면 뭐 가출옥도 나올 수 있겠다 무기징역인데 특사 같은 걸 받게 되면 생활 그 점수를 방영해 가지고 가출옥 대상이 될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에서 이제 특사 같은 거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되게 되면 가출옥 심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고요. 심사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내로 출소를 하게 된답니다. 무기징역이라도. 제 친구 말로는 지금은 형기가 살인을 했다 하면 뭐 30년, 40년씩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된다 하면 가출옥 심사를 받게 된다 하면 이제 1년 내로 출소하는데 30년, 40년을 받아버리면 아예 그런 게 없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구역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른 구역처럼 뭐 싸움할 일도 없고 이 총반장이란 사람이 뭐 알아서 다 그거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했대요. 공장 이 관리를 하는 것도. 어느 날 제 친구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 교도관들도 호기심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사람은 뭔 죄를 지어서 들어왔을까? 그리고 친구 말로는 요즘은 그렇대요. 아무리 생활 잘하고 아무리 착한 짓 해봐야 재소자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소자일 뿐이다. 예, 재소자일 뿐이다. 아무리 그 착한 얼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사람 아닌 짓거리 한 놈도 진짜 많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총반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탁 궁금해지더랍니다.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업장 내에는 작업 담당 주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계급이 어떻게 됐든 주임이라고 해요. 작업장 주임. 그러다 보니까 재소자들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그 데스크탑.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딱 관리할 수 있게 유리가 딱 트이고 작업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컴퓨터랑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제 친구가 그날 또 자기도 업무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그 총반장 수본을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총반장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범죄였어요. 형수랑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 형의 와이프죠. 형의 와이프와 바람이 나버렸어요. 근데 뭔가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데 조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에 조카가 들어오니까 아, 걸리면 큰일이겠다. 그러면서 조카를 해버립니다. 죽였다고요? 예. 아, 죽이고 바로 뒤에 이제 한 몇 분 있다가 자기 친형이 들어온 거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바람난 형수가 미쳤냐고 막 그런 식으로 멱살 잡고 흔들다 보니까 형수도 죽였어요. 그 3명을 살해하고 자수를 했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와, 미친놈이다 진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살인을 하면 보통 15년 정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 최고 많이 받았을 때 정상 청자격이 되고 이러면 12년, 죄질이 무겁다 이러면 15년을 받았는데 3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또 이미 2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형한테 들킬 거라는 두려움에 조카 죽이고 형 죽이고 그 형수까지 일가족 3명을 몰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 안 했냐? 아니에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관계도 떠요. 이혼을 했거나 이런 거 싹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면회 오는 그런 기록까지 싹 다 뜨거든요. 자식은 몇 명은 있는지 모르는데 딸이 1명 있어가지고 딸이 접견을 온 게 한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접견 오고 안 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이래가지고 이름을 봤을 때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딸인 걸 짐작을 한 거죠.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조금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죠.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 자기들은 그 사건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친절하고 웃는 얼굴 뒤에 진짜 사람 아닌 범죄 저지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대요. 그때 이후로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소자는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다른 교정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게 승진점수라고 해야 되죠. 고과가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됐나 봐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아주 시설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교정시설로 그 친구가 이제 정근을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교정시설에. 이 친구가 뭘 하게 되냐면 여기가 직업훈련이 좀 특화된 교정시설입니다. 직업훈련. 네. 여기에 가면 거의 우리나라 재소자가 90%가 자격증을 따서 나오는데, 예.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공장에 그때 이후로 막 공장 같은 데를 별로 안 돌고 싶어 했다 하더라고요. 고가 점수가 많이 반영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이 친구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사동에 그냥 들어가서 있게 되는데 징벌 사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교도소 내에서도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싸움을 하거나 교정 그쪽에서 업무에 대해서 뭐 방해를 한다거나 교정법에,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어겼거나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기 전에 조사 수용동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싸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니까 그 사동을 그 친구가 배정을 받게 돼요. 근데 요 사동에는 굉장히 조용하대요. 이 사동이 출소를 몇 년 이제 안 앞둔 그런 재소자들이 와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소자 주제에 밝은 것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90%가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거의 다 1급수, 2급수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있는 그런 사동도 굉장히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싸움을 해가지고 뭐 조사 수용이 됐다, 한 등급이 감등이 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이제 처벌받는다, 내가 잘못한 게 밝혀져가지고 징벌방이라 해가지고 징벌 뭐 7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2등급이 3등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3등급은 뭐 몇 번 그거 되면 4등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악의 교정시설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꺼린다들.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만 강등돼 버리면 거기에 맞는 교정시설로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급 교도소, 2급 교도소, 3급 교도소가 있는데 그 조사 수용실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짜잔한 싸움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솔직히 교도관들도 사람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야 니들 싸움 그냥 화해해라. 화해하면 그냥 우리 징벌 안 때리고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싸우거나 이래도 화해시키면 그냥 급수 안 떨어뜨리고 다시 이제 그 방으로 복귀시켜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끔 그쪽에서는 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자격증 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쪽에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깎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 등급이 떨어졌다. 그럼 뭐 이감이란 게 떠요.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재소자는. 2등급인데 1등급, 2등급 교도소에 3급수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3급 교도소 이 사람은 이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등급 안 떨어뜨리고 조용히만 있으면 그냥 출소해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가 있는 그 조사 수용동은 굉장히 평화로웠대요. 말 그대로 죄인으로 친다 하면 잡범들, 뭐 말싸움으로 욕 한 번 한 것 같고 그거를 교도관에 꼰질러 가지고 와가지고 너 그때 이렇게 해서 욕했지. 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알아서 훈방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부로부터 야 지금 조사 수용거실에 15명 들어가기다. 그쪽은 수용거실이 굉장히 적대요. 아니 15명? 어씨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순간적으로 제 친구가 멘붕이 왔대요. 15명을 일단은 자기가 이제 방을 짜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그 친구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안에서도 공범이 있다 하면 공범은 또 같이 안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막 짜고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교도소 내에서 있었던 사건은 밖에 뉴스로 절대 안 나와요. 이 15명이 전부 다 추가징역이 다 떴어요. 이 범죄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반은 폐지가 됐어요. 조리학과인데 폐지가 됐거든요. 이 조리학과가 왜 폐지가 됐냐. 그 강사를 초빙을 해요. 초빙을 하는데 강사가 여자였나 봐요. 음식을 가리키는 선생도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식, 약식, 일식, 중식이 있다 하면 요 자격증을 다 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조리 숙련이라고 요리를 이제 숙련시키기 위한 그런 강사들은 파트타임 강사로 밖에서 초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 강사를 초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원래 교도관들이 이제 따라 붙어요. 그 강사가 수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따라 붙는데 그 여자 강사분을 15명이서 험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 같이 있던 교도관이 잠깐 교육 자료 그거를 자리에 놔둔 거를 가지러 간 사이에 설마 내 그 잠깐 갔다 오는 동안 강사한테 무슨 짓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 강사분은 성추행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다더라고요. 옷이 다 찢어져 있었을 만큼. 조사 수용동 와가지고 제 친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조사 내용을 보니까 다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여 강사분 옷을 다 찢어내고 진짜 말 그대로 교도관들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진짜 강간을 당할 뻔하셨어요.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이 계획을 15명이서 실행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제 친구 하는 말이 와 이것들 죄짓고 기 들어와가지고 출소 얼마 안 나가놓고 그 짓 하고 싶나요? 하면서 안에서 다시 그런 사고를 치잖아요. 형량이 0.5배까지 분대요. 그러니까 보통 성추행이 뭐 2년인데 니들은 재소자 조제에 여 강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법무부에서는 5년씩을 다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한 몇 명은 한 2달, 석 달 내에 나갈 인간들도 5년이 추가가 돼. 5년 동안은 교도소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 친구는 그랬죠.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애들이 아무리 생활 잘해가지고 뭐 상급에서 2급을 달고 2급에서 1급 달았다. 강간, 강도, 천지백갈이다. 살인한 놈도 10년,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 잘해봐라. 1급 탄다. 제 친구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무기수도 1급 타는 이유가 그거다. 생활 계속하면 점수는 계속 지가 까먹지 않은 이상 조사 수용 안 가고 사고 안 친 이상은 계속 점수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1급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뒤로는 와 진짜 질린다. 와 교도관 생활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 친구는
진짜 악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 아니 진짜 찐친이라서 지금 웃으시는 거죠? 예, 어떡해. 진짜 악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어디죠?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 밀양 얼음골은 아니고요. 밀양에는 교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구치소는 있는데 밀양에는 교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 말고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경북 쪽에. 그쪽이 이제 3소까지가 있대요. 3소까지 있는데 1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1소가 1급 교도소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고 이래 지내는 사람들. 3소는 말 그대로 탈출 불가능. 진짜 외국 교도소, 어느 교도소만큼 굉장히 까다로워요. 재소자 혼자서 못 돌아다녀요. 보통 이제 2급 교도소, 1급 교도소는 교도관 1명 지휘 아래 10명이고 30명이고 100명이고 우르르 나갈 수 있는데 3급 교도소에는 오로지 재소자 1명에 교도관 1명이 딱 붙는데요. 그게 꽤 유명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강력범들만 몰아넣던 데다 보니까 평판이 많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쪽도 이제 1급소는 진짜 뭐 경북 쪽에서는 나름 교육으로 꽤 유명한 그런 자격증 교정시설이 됐고 2소는 조금 악질인데 그래도 이제 지 말은 그래요. 재소자 새끼가 무슨 사람 안 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2소에는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기징역수들은 별로 없었고 말 그대로 이제 출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2소 같은 경우에 제 친구가 있었던 사동은 2인 거실이에요. 2명이서 생활하는 그런 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층에 이제 처음 딱 배정을 받았는데 제 친구가 배정받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아는 얼굴도 몇 명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막 이곳저곳으로 다 보내거든요. 제 친구도 이제 교도관 생활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만나는 놈은 꼭 만나지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2급 교도소에서 봤는데 이게 사모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범이 있고 누범이 있어요. 초범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진짜 안 좋은 말 사람을 크게 상하게 했다.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봤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징역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절도를 했다. 초범이다. 그러면 형이 굉장히 짧으면서 합의만 보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절도하는 사람은 그 절도를 못 끊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게 되면 누범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가중처벌이 되는 것처럼 계속 돈대요. 그 친구도 이제 교도관 지금 생활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진짜 처음 봤을 때 초범이었던 놈을 몇 명을 봤대요. 초범은 생활만 잘하면 처음에 초범은 2급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2급 교도소로 다 가는 거예요. 제 친구는 항상 2급 교도소에 거의 근무를 다 했어요. 세 번째 근무하던 게 1급 교도소였고 나머지는 전부 2급 교도소로 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페이가 세대요. 수당이 조금 이제 1급은 진짜 얌전한 인간들이 재소자지만 그래도 얌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데고 2급은 조금 질은 안 좋은데 수당이랑 페이가 좀 짭짤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가 그 사동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처음 배치를 딱 받았는데 그쪽이 2인 거실인데 불구하고 한 명만 생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엎친는데 그 사람 방에 CCTV가 다 달려 있었대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CCTV가 다 달려 있지? 항상 그래 요주의 인물이라고 위에서도 감시를 하라고. 뭐 그때는 제 친구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친구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고쳐서는 재소자들한테 그렇게 이름 궁금해하지도 않고 저 인간이 뭔지도 안 궁금했대요. 근데 교도관들은 건달들이 인사를 진짜 많이 해요. 건달들은 뭐 전국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면 한 번씩은 만나진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 먹으러 갔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 누가 반갑습니다 교도관님 하면서 막 인사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알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운동장도 카메라들이 다 있습니다. 운동 시간에. 재소자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에도. 근데 항상 요 카메라 있는 방에 있는 재소자 있지 않습니까? 네. 맨날 덩치 좋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이자고 맨날 처맞고 있는 거예요. 저 뭐지? 이러면서 왜 저만은 처맞고 있지? 근데 옆에 있는 그 운동을 담당하는 교도관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재소자가 재소자를 패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좀 못하면 금말을 갖다가 담장에 있는 쇳덩어리에 그냥 옷채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지고 걸어보고 운동 시간 동안 걸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악독하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교도관들도 안 말리고 왜냐하면 보통 다른 교도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CRPT나 이런 아들 다 CRPT가 뭐냐면 교도소 내에 그 폭동 진압대라고 해야 되나? 경찰 특공대 같은 교도관 중에서도 진짜 막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 코빅의 뭐 직맨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진짜 굉장히 벌크업 잘 운동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만 딱 뽑아놓은 게 CRPT라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내에 폭동 진압반인가?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 벨 울리고 이러면 뛰어가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벨이 울렸는데도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빨간 게 뜨는데도 보고를 해도 위에서 딱 들려오는데도 뭐 원래 그 전통이니까 놔둬라 그만 그래 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제 친구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수본을 치기 전에 일단 그 건달 생활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사람을 진짜 해풍에 말리는 오징어처럼 벽에다가 사람을 거냐고. 그래 얘기하니까 교도관님 전만은 그래도 됩니다 하면서 저 사람 새끼 아닙니다. 교도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전마 안 봤지. 한 번 보이소 기가 말 겁니다 하면서 요 있는 모든 재소자들이 전만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이제 궁금하니까 무슨 사건인지 좀 물어봐. 입 더러워지는 것 같아가. 내가 아무리 건달밥 먹고 있지만 입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전마 사건 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온 놈입니다. 한 치보이소 이라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친구가 그 사람의 수본을 쳐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희대의 성범죄자였습니다. 징역은 12년을 받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굉장히 깁니다. 그거는 저번에 썸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범죄자 알림이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교도관들이 보는 그 사건 설명이랑 알림 2에 나오는 사건 설명이랑 굉장히 알림이는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건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놈아가 처음 맞든 말든 벨이 울리다 보고를 안 했대요. 그 이후로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제명을 받대요. 그냥 단순 집합. 그 동생들이랑 모여서 밥 한 번 먹었는데 그게 범죄 단체 조직 결성지 해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달들은 그냥 모이기만 해도 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생활했던 친구도 있고 뭐 그쪽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변호사 쪽 유명한 로펌 쪽에 계시던 형님이 말씀하십니다. 검찰들이 저거 실적 올리려고 일부러 한 번에 탁 안 하고 어느 조직이 모였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기록을 다 갖고 있대요. 증거 자료를. 뭐 이 조직이 요번에 어느 식당에서 몇 명 이상 집합해가지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범죄 조직 단체 결성죄로 사건이 없고 뭐 이슈 같은 거 터트려야 되잖아요. 그때 부각시키기 위해서 팍 터트리지 그냥 갖고 있대요. 그 증거 자료를 싹 다 갖고 있대요. 저거 실적 올리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빵 터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위신도 쓰고 진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밥 한 번 잘못 먹어도 3년 5년씩 받아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제 친구가 그 사건 기록을 봤는데 몇 월 며칠 어느 식당에서 열 몇 명이서 모여서 밥을 먹었다. 동생들이랑 먹었다 하는데 계보에 있으니까 당연히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끝. 그러니까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밥을 모여도 진짜 코로나처럼 한 두세 명 집단으로 안 모인다 하더라고요. 집단으로 모이면 그냥 범죄 단체 결성죄로 해가 그거 누가 제보 딱 던지면 그 밑에 제일 핫바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제일 어린 아들이나 뭐 예전에는 우리는 뭐 선배한테 맞고 뭐 학교에도 뭐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악대보고 운동부였으니까 선배한테 맞으면 우리 때는 더 잘하면 되겠지 그거였는데 요즘 생활하는 애들은 안 그렇다더라고. 때리면 네가 나를 때려 검찰한테 가서 꼰지른대요. 일반인도 식당에 가서 CCTV 이거 도둑 맞은 거 CCTV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근데 하물며 검찰이 밑에 애가 제보 줘가지고 가가지고 증거자료 수집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걸 모아놓는데요. 자기 실적 맞춰야 되고 뭐 이제 승진 가산점 받으려면 그때 빵빵 터뜨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일단 교도관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 네 번째 이야기에 등장했던 영감. 예. 최악이에요. 진짜 그거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조차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시는 그 인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워낙 부각이 돼서 그렇지 제 친구가 본 성범죄자들 중에서는 이놈아보다 진짜 비슷하거나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놈은 없대요. 진짜 성범죄자는 10년 이상 받았다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 제발 그런 강력 범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웃긴 게 피해자는 진짜 평생 가해자처럼 살아야 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처럼 인권보호단보다 난리 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법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조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 판검사였으면 그 전부 다 사형입니다.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안 그래도 친구가 제 목소리를 알아보더라고요. 니 요즘 방송하고 다니지? 라면서. 방송에는. 나도 공포 라디오 듣는다, 이 새끼야. 라면서. 교도관님, 충세이. 충세이.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친구가 안 밝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몇 명 자기 썰을 조금씩 만나서 내 풀어줄 테니까 은퇴하면 이 생활 때려치우면 실명이랑 이 공개 싹 다 할 거랍니다. 개놈 새끼들이라면서. 지금은 자기가 그쪽에 있으니까 절대 내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 송정님 다음에 이 친구분 은퇴하시면 쌈더 게스트에 초대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잘 듣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송정님의 교도관 친구 이야기 정말 리얼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발 좀 범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세이! 선무님 만세! 송정님 만세!